5천만 원이야 연봉이. 지금 금리가 만약에 5%라고 가정을 하고 0.05 나누면 내 몸값은 10억입니다 10억 정도 어디 수익률 5%로 맡겨야 5천을 벌어주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아져서 2.5%로 떨어져 20억이 나옵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어때요?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남편들한테 잘해야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남편한테 그럼 못해도 되냐? 조금 덜 잘 안 해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함부로 때려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부업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시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도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저축을 하면 나중에 그만큼 저축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나중에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요즘에 한참 유행인 배민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직장이 뭐 배달 알바라든지 대리 운전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가 또 과거에 2년 전에 유행을 했었고, 그런데 리더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N잡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왜 위험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뜻에서 말한 건 아니에요. PD님이 얘기하시는 N잡을 해보는 거는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다 보면은 사실 어느 순간 그 월급 외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경제력, 두 번째가 생활력, 세 번째가 생존력이거든요. 들어봤을 때 느낌은 경제력과 생활력과 생존력은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버는 능력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전문가, 뭐 연예인, 대기업을 다닌다. 직장인들 중에는 굉장히 경제력이 있죠. 생활력은 뭐냐면 생활력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생활을 깔끔하게 잘 영위할 능력이 있느냐. 요리 같은 거 내가 해서 밥 먹을 수 있느냐. 빨래 같은 거 내가 잘 돌리고 건조기에 잘 넣느냐. 정리정돈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경제력이 높을수록 생활력이 떨어져요. 물론 아닌 분도 있죠. 근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경제력이 좋으면 생활력이 좀 떨어져요. 경제력과 생활력 중에 경제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뭐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또 하나가 생존력인데 지금 좀 전에 PD님이 배민두조 한번 해봤다 경험 삼아.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생존력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AI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고 일자리는 줄고 그리고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본업인 직장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N잡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해봤느냐, 할 준비가 돼 있냐, 할 태도가 돼 있냐,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거 외에 다른 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돈을 벌 생각도 없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나 태도도 없어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직장을 좀 그만두게 되고 대리운전 같은 거 해봤다. 배민 같은 걸 내가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스쿠터 같은 걸로 한번 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짜투리 시간에 해본다라는 경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직접 한번 직장인이지만 경험을 해본다는 거. 이게 생존력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돈 버는 능력, 경제력. 두 번째,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생활력. 그 다음에 내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내가 할 의지나 태도나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생존력입니다. 내 친구 중에 카페 하는 친구가 있는데 카페에 가서 뭐 일을 도와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수익 구조로 돌아가고 어떻구나 이런 걸 경험해 봤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생존력이거든요. PD님을 대단히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신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N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본업에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직장인들처럼 이렇게 안정된 월급만을 받으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월급 중독이 된 사람들은 월급 중독이 참 무섭거든요. 월급 중독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이게 은퇴를 했을 때 1차 은퇴를 했을 때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더라 이러면 이거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PD님처럼 그렇게 엔잡을 해보고 세상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 엔잡은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어떤 엔잡이 독이 된다는 거냐면 지금 본업과 생업의 성장을 좀 가로막는 엔잡. 그거는 당장 조금 몇십만 원 더 벌겠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월급의 가치가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금리 시대의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면 실제 자산의 가치는 17억 원에 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혹시 어떤 계산법인가요? 우리가 본인의 몸값을 계산할 때 간단해요. 연봉 나누기 금리 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 연봉이. 근데 지금 금리가 만약에 5%라고 가정을 하고 0.05 나누면 내 몸값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어디 수익률 5%로 맡겨야 5천을 벌어주거든요. 집에 가서 야, 내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10억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 뭔 소리야? 당신 연봉 5천인데 무슨 10억이야? 그 내 몸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아져서 2.5%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봉 5천 나누기 0.025 하면 20억이 나옵니다. 2.5% 수익률에다 20억을 맡겨야 나오는 게 5천이라는 거예요. 1년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어때요?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남편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금리가 올라가면 남편한테 그럼 못해도 되냐? 뭐 조금 잘 안 해줘도 됩니다. 월급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냥 단순히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돼, 400만 원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영속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함부로 때려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답답함을 느끼냐면 자율성이 줄어들 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자율성과 자유는 다릅니다. 뭐 회사 나온다고 자유가 없진 않죠. 자유는 있는데 자율이 없죠. 내가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나가서 내 일을 하면 더 돈을 잘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가만 월급을 들여다보니까 300, 400밖에 안 돼. 내가 이까짓 거 돈, 내 이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이거 못 벌겠냐. 나오는 순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미쳤지. 이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 월급 400, 500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그렇게 계산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속성이라는 게 더해지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당분간 5년, 10년 동안은 그 월급이 어쨌든 올라가면서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하고 프리랜서를 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때려쳐봤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정신적 퇴근이 가능하다. 내가 일단 6시가 되고 집에 와. 내일 출근할 때까지 회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과감하게. 몰라. 그냥 내일 알아서 하자. 이거 되잖아요. 주말 딱 됐어. 자, 토요일, 일요일 쉰다. 그냥 몰라. 그냥 월요일부터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딱 나와서 사업을 하는 순간, 프리랜서를 하는 순간, 자영업을 하는 순간 근무하고 집에 가서 누워도 근무는 안 끝납니다. 몸은 근무가 끝나는데 정신은 안 끝나. 자면서도 꿈을 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 이래요. 정신은. 진짜예요. 퇴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사장님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뭐 저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사장님도 월급 받아갈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맨날 열심히 일하고. 근데 내가 사장 자리에 딱 앉아갖고 사장을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진짜예요. 이 월급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단순하게 월급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는 뭐냐? 월급이 주는 안정감 안에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회사 때려치고 중장비 면허를 따러 가든지 무슨 어디 학원을 다니면 뭐 대단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월급을 받으면서 안전된 직장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고민해도 된다. 직장은 여러분한테 퇴근 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회사에다 갖다 놓으라고 안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 미래에 대한 생각, 책을 보든 도서관을 가든 공부를 하든 아무도 터치를 안 합니다. 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5년,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왜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안정된 월급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월급은 참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는 이 월급이 갖는 안정감 안에서 계획을 해라. 조금씩 일찍 시작하면 돼. 나 회사 은퇴하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뭐 하지? 10년 전부터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지금 내가 나이가 30이다. 나 우리 회사에서 뼈를 묻을 거다. 그럼 아직 준비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만 잘 성장하고 승진하고 임원 되고 사장 될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40대 중반 즈음이 됐다.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엔잡의 경험, 그때까지의 생활력, 생존력을 늘리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어떤 일로 이 사회에 공헌을 할 것이냐. 사회에 공헌할 생각을 해봐라. 이 사고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대중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올까?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참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해볼 생각을 해봐라.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 굉장히 큰 영역에서부터 점점 좁혀가면서 10년 동안을 준비해서 내가 뭔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일로 소득 활동이 가능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퇴직 한 6개월, 1년 앞두고 뭐 할까? 그러면 답은 너무나 뻔해.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제가 아까 생활력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느냐면 인생은 태어나면 엄마가 다 해줍니다.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그렇게 다 해주고 컸어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는 거 야야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장 봐서 요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리는 무슨 귀찮게 그냥 시켜 먹어. 그러면 다 돈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편함을 추구하면 다 돈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면 다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 방 정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 빨래를 돌리고 말린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되는 사람은 대단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 뭘 시켜야 돼? 어려서부터 청소, 빨래, 요리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대기업을 다녔는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대기업 다니는 거밖에 못한다. 문제는 그걸 딱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뭐 빨래도 못해, 요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다 해줘야 돼. 야, 내가 대기업까지 샀는데 그런 걸 왜 하냐? 이래버리면은 대단히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려워집니다. 이걸 균형감 있게 40대, 30대 때 훈련을 해라. 또 반대로 드는 생각은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 Z세대라고 하나요? 퇴직은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직도 밥 먹듯이 하고 조용하게 사직한다거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거. 왜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태어난 분들은 한 직장에 뼈를 묻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데에 가면 마치 이 직장을 배신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좀 소홀히 안 했나?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40대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끝없이 이직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간 회사가 현대차, 삼성전자다. 그러면 나 어떻게 더 이상 어디로 이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 몸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뭔가 다른 데를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열심히 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하고 뭔가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 몸 가치를 한번 평가받아 보면 거기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을 해봤냐? 무슨 일을 잘하냐? 당신은 이 회사 와서 뭘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할 게 없으면 자극이 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직이 안 되는구나.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뭔가 좀 내가 다르겠죠. 제가 이런 일을 해봤고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 이럴 때 뽑히는 거잖아요. 단 500만 원이라도 연봉을 더 준다? 가셔야 됩니다. 왜냐? 50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동안 친해진 동료, 그 시스템, 적응한 거 그거 다 버리고 그 500만 원 더 받으려고 가란 말이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장 발전인데 그런 성장 발전이 대한민국 사회, 직장 사회에서는 없었다. 팀제니까. 팀제는 뭐야?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팀제? 우리 팀에서 내가 사고만 안 치면 있는 둥 없는 둥 묻혀 있어도 우리 팀이 성과 나면 나는 보너스 똑같이 받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본인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국 회사처럼 철저하게 개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평가 받으면 쫄립니다. 외국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냥 뭐 나왔는지 안 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감시도 안 해요. 왜? 딱 특정 시간에 갖고 와봐. 이거 갖고 와. 지난 기간에 비해서 어떻게 성장? 요것만 따지는 알아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하지 말래도 성장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또 잘 나가니까 우리 또 부서가 또 잘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꿀을 빠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이 후퇴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회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뽑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직에 성공한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면을 경제적 가치로 더
쳐주는 회사가 있다는 건 옮기셔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생존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현직을 그만두더라도 사업도 잘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한두 번의 케이스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너무 일반적인 일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연봉 1등은 아닐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 연봉 1등이에요? 아니잖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장 발전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가지의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대 때 내 삶을 지배하는 용어는 바로 이직, 훈련, 학습, 도전, 경험입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생소하다. 나는 이직? 나랑 거리가 멀어. 훈련? 뭐 훈련하는 거 없는데. 학습? 나 공부하는 거 머리 아프다. 도전? 뭐 도전하는 거 없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퇴하는 걸 수 있다. 어디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항구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도 치는 대로 표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길은 곧 이제 재테크를 투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태도를 개조시키는 맞아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해로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면서 엔잡을 하면서 포모를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고 있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가져야 되는 뭔가 하나의 결심 또는 액션 플랜 이런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의 영역을 넓혀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하는 거는 20, 30대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세상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성공하는 하나의 사회인 또는 어떤 비즈니스맨 어쩌면 여러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갈 때 파리바게뜨에서 빵만 사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누군지를 한번 쑥 둘러보면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그 안에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제빵사가 몇 명이냐? 이걸 한번 보시고요. 저 제빵사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얼마에 가져갈까?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본사에 송금하고 얼마에 가져갈까? 유튜브 쳐보면 또 다 나오긴 하는데 이런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이 돈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뭐 꺼내볼 수도 없고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뭐 낱낱이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회사에 얼마를 돈을 벌어주고 나는 얼마를 받느냐 이런 거 잘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는 거에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게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3대를 이어온 식당을 찾아가. 사장님이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여기 어머님 때부터 70년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돈 얼마나 버셨냐, 지금 어떻게 사냐 보면 그렇게 사실 그렇게 잘 살지 못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 왜 그러죠? 개인 사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함부로 하죠. 가져올 땐 가져. 뭐 모자라? 그럼 다시 넣고. 근데 이게 법인으로 되는 순간 회계 감사를 받아요. 회계 감사가 뭐야?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모아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쓰면 안 된다. 감시를 받죠. 그러니까 회사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마인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적,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경영적 마인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엔잡을 해왔다. 그래서 세상과 부딪혀보면서 했던 경험이 이런 사업적 경험이 되는 거지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언젠간 사업가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얘기한 이직, 도전, 경험, 훈련, 학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머니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멤버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20분씩 같이 생각하고 또 학습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불리고 결국 이게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은 같이 머니 트레이닝 스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일매일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지만 긴급한 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가본 적이 많죠. 중요한 일을 못했네? 내일 하자. 다 이런 식으로 미뤄져서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루에 20분, 30분 짧지만 오늘도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